기사에도 썼습니다. 네, 예. 권유식 차장검사.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여론 조작 관련된 혐의가 네.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또 공천 개입이 네.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사 개입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제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류모 씨라는 명리학 박사, 네, 네. 명리학자, 봤습니다, 명리학자를 저도. 예. 포함해서 뭐 무당 분야별로 여덟, 아홉 명이 있다. 7, 8인에게 뭐 조언을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이게 사실상 이제 선거농단 또 공천 국정농단에 해당이 네, 되는 네. 것이고 창원산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골고루 최순실 국정농단 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제 무속인에게 네.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본 보도였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까 싶어요. 예, 뭐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네.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예. 이게 굉장히 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돌이켜 보신다면 박근혜 탄핵도 그 시민분들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분노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거고. 그래서 이 보도도 그런 시민분들,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물론 사인이면 점을 볼 수도 있고 사주를 볼 수도 있고 뭐 역술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최고 권력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혹은 최고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본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역술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어떤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럴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상해서 한번 나라를 뒤엎었던 건데, 시민분들께서 탄핵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근데 또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허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8년 전 광화문 광장에 있었지 않았어요. 네. 저야말로 정말 허탈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 같이 취재했던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잘 봐도 이거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못 볼 장면이다. 얼마 안 8년 지나서. 만에 다시 보게 됐어요, 선배. 네, 근데 더 큰 일이 온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평가를 하는 게 최순실은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봐도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정권, 다른 정부에서는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길 정도로 많은 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클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네. 단독 클리핑, 뭐 중요한 보도를 모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모으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 있다. 심지어 그 정당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들 추려서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해주는데, 최근에는 아예 명태균 게이트로 별도로 단독이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 상황이 이제 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고민해 보면, 네.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에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그러니까 사인이 중심인 문제이다 보니 너무 정보 통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재하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정부,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다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사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 통제가 안 되는 정치인분들은 그래도 내가 정보를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죽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킵해두거든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인이다 보니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죠.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하고 나눈 그 대화 사진 2만 장 다 복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는 총 5건을
현재까지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김건희 여사 그 검찰 그 서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검찰 서면 조사 대책회의도 명태균 씨는 미리 알고 있었다. 아, 네, 예, 네. 그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 시절에 2023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대면 조사는 없었고 서면 조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명태균 씨는 2021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보 관리가 됐던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가 막역했는지 그 집 애들이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거의 뭐 같은 한 집안 식구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의 그 얘기가 또 틀렸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 소개시켜 준 거다. 그렇죠. 이것도 또 대통령실 해명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 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구석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린 해서 그 이제 해명만 하는지 이게 사실 그 시민분들을 국민분들을 네. 어떻게 좀 너무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지점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시면 그 정권에 들이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정 영역인데 검찰도 이 자료를 다 이제 포렌식 해 보면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다의 어떤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닌가. 아하. 그 지점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 보면 볼수록 네.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 판단을 그쵸. 이제 검찰이 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 또 채널 A 단독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플랜 A, B, C가 있다. 네, 저도 추가 들었습니다. 폭로 네.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자들 면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면회도 안 되고 변호인 정도만 만나는 오늘 첫 접견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인이.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접견도 안 했던 것 같고. 그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일단 구속하고 접견 금지할 거다. 네, 그래서 입을 일단 막을 거다 했는데 진짜 그런 수순이고 오늘 이제 첫 접견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꺼내낼 수 있는 추가 폭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어쨌든 공적인 대화를 꺼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적인 대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한 지방선거 공천 관련한 얘기도 있을 거다. 지방선거 공천. 네, 저도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게 두 건 아닙니까? 그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그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그거 그쵸.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거 말고도 또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게 좀 나오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강서구청장, 예.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 때도 그 대통령이 연락이 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과 그리고 포항시. 저희도 보도했지만 포항시 예. 이강덕 시장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 예. 사실 그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도 그 금요일에 다룬 걸 봤는데 예. 그 이준석 대표께서 귀국하자마자 그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을 꺼냈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폭로 아닌 폭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께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 제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 보도에 보면은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러 네. 아크로비스타 서초에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를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한 거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본인이 다치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빼놓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어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꾸 네.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폭로를 하실 거면 하셔라 제대로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아하. 관련한 녹취가 있다라는 예, 게 예. 저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희 밤을 새가지고 네. 예,